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석유 파동이다, 그 다음에 IMF다, 글로벌 금융위기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충민의 부말리,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그 많던 유동성이 끝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냉탕과 온탕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등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매체들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역대급으로 혼란의 시기다. 지금까지 이런 혼란의 시기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 저금리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풍부한 자금으로 모든 자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여러 자산들이 버블의 형성이 돼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의 가치에 버블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지역별, 나라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보이지 않던 위험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 가격의 하락인데요, 그 자산 가격의 하락 중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모든 대출 받은 채무자들이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내수 경제도 많이 쪼그라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내수 경제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또한 비켜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망은, 제 생각은 부동산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고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를 하고 주택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년에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10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생아 대출, 그 다음에 GTX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일부 지역 빼고는 지금 약발이 먹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수가 있는데요, 경매 물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경매 참여자들도 굉장히 줄고, 하지만 또 낙찰가율 또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분위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OMC에서 미국에서는 물가나 고용지표가 나아지면서 이제 금리를 하반기에 내린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지도 사실은 의문이 드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석유 파동이다, 그 다음에 IMF다, 글로벌 금융위기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항상 경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승 곡선은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자, 2020년, 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할 때는 올라타라,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들 강조를 했는데 떨어질 때는 또 사면 안 된다,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단기 보유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단기 보유도 아니고 장기 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서 살 수도 없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할 것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존버라고 하죠. 존버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실 시장 참여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절대적으로까지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80%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가만 보고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에서 필요에 의하면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각자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물론 뭐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누구는 선택을 해서 굉장히 크게 부자가 된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잘 보고 선택하셔가지고 항상 2024년에도 행복하고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이제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모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명절 지나고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